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육아도 편안하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가 둘 이상인 부모님들 또는 둘째를 계획 중이거나 둘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가정에서는 제가 영상에서 표현하는 첫째가 첫째, 둘째가 될 수 있고 둘째가 둘째, 셋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2, 3년 정도는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동안 아이들 발달을 놓치고 있진 않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 언어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육아를 할 수는 없을지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둘째는 첫째를 보고 배우는 게 많아서 말이 빠르고 발달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의 발달이 좀 느리면 둘째는 보통 빠르다는데 제가 첫째에게만 집중하느라 아이가 느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부모님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 진료실에서 말이 늦어서 오는 아이들의 경우 첫째와 둘째의 비율이 비슷하고 다둥이의 경우는 막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환경이 주어진다면 아이들은 출생 순서가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속도에 따라서 정상의 언어 발달 이정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의 초기 언어 환경은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한엔 언어 발달 프로그램의 언어병리학자 로렌 로리는 둘째, 셋째가 첫째보다 말을 늦게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출생 순서가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나요? 라는 주제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제시한 후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둘째는 보통 빠르다던데 라고 생각했던과는 반대의 질문을 한 이유는 첫째의 경우는 보통 엄마, 아빠 둘이서 아이에게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면서 양쪽으로 풍부한 언어 자극을 주지만 아무래도 둘째의 경우는 첫째보다 그런 시간이 적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초기 언어 발달을 위해서 부모와 아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와 둘째 아이가 노출되는 다른 언어 환경은 아이들의 초기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사이의 차이는 매우 빠르게 사라지고 둘째는 첫째보다 언어 지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부모의 1:1 관심을 통한 초기 언어 발달에 도움을 받고 늦게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와 위에 형제 자매 간의 대화를 듣는 등의 더욱 다양한 대화에 노출될 수 있고 또 그 대화를 잘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첫째, 둘째 모두에게 불리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더불어 둘 모두에게 더 좋은 환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느린 아이들은 보통의 환경에 다른 방법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고, 보통의 발달 속도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부모님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시간을 늘려준다면 언어 발달에 더욱 긍정적인 예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첫째와 둘째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거나 또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른이 둘 이상 있는 시간에는 분리육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리육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리육아의 시간에 부모님의 육아 스트레스 지수가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보통은 첫째와 둘째의 터울이 2살에서 4살이 가장 많은데요. 2살에서 4살 터울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모든 발달 영역, 특히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언어 발달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로 부모님이 모두 계실 수 있다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평일 주 2, 3회 정도 단 30분만이라도 아이 하나씩 맡아서 마트에서 시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30분만에 이제 시간 동안이라도 한 아이와의 대화에 집중을 한다면 첫째의 언어 확장, 둘째의 상호작용 시간을 이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말을 빨리 가르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와의 소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통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혼자여서 이제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한 후 그 다음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잘 살핀 후에 다시 엄마가 반응을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소통입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소통은 아이의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식 관계의 정서적 충만감과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로지 첫째와 둘째 각자에게 집중된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질투 많던 첫째도 어느새 동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 시간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둘째도 첫째에게 늘 밀렸는데 마치 외동아이처럼 엄마나 아빠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죠. 평일에 아이들을 이제 어른 혼자 돌봐야 한다면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이 되는 주말에 분리 육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첫째가 말을 제법 잘한다고 해서 18개월 미만의 둘째와 첫째만 이렇게 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덜 전으로도 첫째를 따라다니면서 모방을 배우고 우연히 듣는 말들도 있지만 겨우 3살에서 5살이 된 첫째가 둘째에게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소통을 하기는 힘들겠죠. 첫째의 언어 능력이나 기질에 따라 다르지만 첫째가 있어서 둘째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받는 시기는 보통은 18개월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개월이 지나면 부모님이 첫째에게 하는 짧은 지시어라던가 첫째가 동생에게 하는 말, 가족 간의 짧은 대화들이 둘째의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모방과 습독으로 서서히 이어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36개월이 지나야 일상의 대부분의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가 36개월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직접 말을 걸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언어 발달에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들이 말이 트이면 아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리 육아를 하는 시간에 아이와의 좀 더 대화에 이제 집중함으로써 언어를 확장해 줄 수 있고 또 표현 언어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얘기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해 보세요. 요새는 동네 주변을 이동할 때 외에는 거의 차량을 이용하는데요. 차 안에서는 이제 그냥 지나쳤던 동네의 모습, 주변 도시의 모습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같이 이야기하거나 또는 지하철을 타고 도시의 각 역 이름을 알려주는 것, 갈아타기 등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둘째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는 환경, 성격상 말수가 없는 부모님, 혼자 육아를 해야 하는 시간이 긴 부모님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만으로 아이에게 언어 확장을 시켜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책 한 권으로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만 있을 때는 틈만 나면 책을 읽어줄 수 있었고 잠자리 독서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었지만 동생이 태어난 후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첫째가 본인 책부터 가져와서 먼저 읽어달라고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해서 둘째에게 책을 오롯이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터울이 한두 살일 때는 겹치는 책들도 많아서 같이 읽어줄 수 있지만 터울이 3년에서 4년 정도 이상일 때는 각자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등원 시간이나 하원 시간을 30분 정도 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오롯이 둘째만을 위해서 책 3권 정도를 이제 준비해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보세요. 장소는 실내가 될 수도 있고 실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2, 3회 정도 도전해 보세요. 맞벌이의 경우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면 주말 동안 분리 육아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잘 따라준다면 규칙을 정해서 첫째가 가져온 책 한 번, 둘째가 가져온 책을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거나 잠자리 독서를 할 때는 엄마 아빠가 한 명씩 아이들을 맡아서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책 읽기를 시작한 첫째와 엄마가 글밥이 적은 동생의 책으로 첫째 한 줄, 엄마 한 줄 이렇게 해서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언어 발달에 재능이 있는 첫째라면 책을 먼저 읽어줄 수 있는 선배로서 이제 동생에게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요약해 줌으로써 자기 효능감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째에게 읽어주는 글밥이 많은 책을 둘째가 가만히 듣고 있다면 그냥 두세요. 아이들이 모르는 내용과 어려운 내용을 가만히 듣는 것, 지루한 것도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또 첫째 책이 둘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특히 다자녀 가정에서 미디어를 노출할 땐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의 터울이 많든 적든 아이가 둘 이상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 육아에서 둘째에게 36개월 이전에 미디어 노출 안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36개월 이전이라면 어떤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른 둘이 있어서 분리 육아가 가능할 때, 둘째가 낮잠을 자거나 둘째 어린이집 하원이 더 늦을 때, 즉 첫째 혼자 있을 때 미디어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첫째가 미디어를 원할 때는 동생 때문에 미디어를 못 본다고 생각하면 동생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첫째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규칙을 알려줍니다. 첫째야, 동생은 생각주머니가 아직 작아서 생각주머니를 더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너랑도 말이 잘 통해서 네가 속상한 일이 적어질 수 있어. 동생 36개월 될 때까지는 되도록 엄마 아빠 모두 있을 때 미디어 시청하자. 세 번째는 부모님 중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해서 미디어 시청으로 육아에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둘째 또는 더 어린 동생을 기준으로 미디어를 선택하고 미디어 시청 시간을 정해놔야 어린 동생들이 무분별하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부모님들께서 미디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된 태도를 이제 보여주신다면 첫째도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올 거예요. 다자녀를 키우며 1:1 상호작용 시간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부부가 힘을 합쳐서 최대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